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 분량을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합격하세요.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공이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내용이 아닌 것은 전속중개 계약 공개사항 암기법 보겠습니다. 소공 중에 도벽 있는 사람 거수 종 치세요. 소공 중에 도벽 있는 사람 거수 종 치세요. 소, 공, 도, 벽, 거, 수, 종 해서 전속중개계약 공개사항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입니다. 두 번째,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벽, 벽면 및 도배 상태. 거래 예정 금액.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등 소공 중에 도벽 있는 사람 거수 종 치세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아닌 것은 지형 등 입지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에서 지형 및 입지 조건 여기 있죠? 들어가야 되고 2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공, 도벽, 거수, 종 할 때 종 3번 공법상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소공할 때 소공할 때 공법상의 이용 제한 도 소공 도벽할 때 5번 답이네요.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 사항에 관해서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답은 간단히 5번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영업상의 이점, 권리금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암기한 거 있죠. 건, 입, 광, 공,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해서 입, 광, 공 반드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것은 임목이기 때문에 입. 3번 동산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답은 어이없게 3번. 4번 아파트에 대한 추천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입주권이 안 되고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동호수가 특정된 이 특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5번 20톤 미만의 선박 안 된다.
선박은 토, 건, 입관공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포상금이 있죠. 두 개가 다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자, 암기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무부양 아시단 특특특 시방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되어 양대 나왔죠. 아닌 자 표시 광고 시단 시세 조작 및 단체 구성 제한행위 특특특 시방 부동산 질서 교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저희가 따로 암기를 하는 거죠.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도록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해서 무부양 아시단 특특특 시방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이 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이 되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입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겁니다. 지급액은 한 건당 50만 원.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 여기 국고 별표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고발을 하는 기관은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데 단 먼저 합의된 방식이 있으면 합의된 방식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선착순이죠.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이 된다. 문제 보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무부양 아시단 할 때 부정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2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아니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요. 3번 하나의 사건이 되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 아니고 합의된 방식이 있으면 먼저 그에 따르되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착순이죠. 최초로. 답은 5번이네요. 하나 남았고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렇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의할 점. 부동산 거래신고법 포상금은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2개월 이내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과태료에는 100가가 있고 500가가 있죠.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암기법 보겠습니다. 100과 개손자 반사표 2주 후 외외 개손자 반사표 2주 후 외외 개 등록증 게시하지 아니한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또는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 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방법 위반. 개손자 반사표. 그다음에 2주 후 외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휴업 폐업 재개 또는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이 계약 외 원인으로. 그다음 외국인 등이 계속 변경된 후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래서 가장 비싼 거는 여기 거짓 신고한 거 주택 임대차 계약 100만 원이고 가장 싼 거는 휴업, 폐업 불쌍하니까 20만 원이다. 그래서 백과 개손자, 반사표, 2주 후 외에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500과 보겠습니다. 500과는 다 암기를 안 하시고 두 문자로 암기를 안 하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권자가 국장이 있고 등록관청이 있고 신고관청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관련,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제사업 관련, 명령 미이행 이런 거는 국장이에요. 부가권자가.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운영 규정 위반하고 미공시, 미이행, 명령 미이행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말 안 듣고 이런 거는 500과다. 따로 두 문자로 암기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등록관청에 관련된 500과는 딱 3개 이렇게. 그다음에 신고관청은 다 신고 관련이에요.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 신고를 하는 얘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외에 자료 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지자도 줄여서. 자, 근데 여기 외자가 빠지면은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3천 갑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별표. 외의 자료 제시를 이렇게 써 있으면 500과. 그래서 신고 관청은 이렇게 신고 관련이니까 따로 암기를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부가권자인 경우에는 딱 하나 있어요. 연수교육. 500과 자주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가권자가 국장인지 등록관청인지 신고관청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번 보시면은 암기를 안 하셔도 바로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하지 아니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손자 반사표 2주 후 외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100만 원 이하죠. 등록관청. 맞네요. 답은 그냥 1번. 무찔러 가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2, 3, 4, 5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래서 암기가 돼 있으면 금방금방 풀리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500과가 아니고 100과죠. 개손자 반사표 할 때 반납하지 아니한 거.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고 관련 500과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국장이죠. 국장. 아까 부가권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관련 국장이었죠. 이것만 봐도 백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상. 신고상이니까 신고관청이 되겠죠. 시도지사. 이것만 봐도 틀렸습니다. 거지자 2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에 이 단어가 들어있으면 500과. 보시면은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외의 자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 이하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1번.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른무장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옳은 문장으로 가끔 나오고요. 3번 공제 규정에는 공제 사업의 범위 등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옳은 문장으로 가끔 나옵니다. 4번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답은 그냥 4번. 너무 쉽죠? 5번 공제 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100분의 10. 꽁수. 꽁수. 여기서 주의점. 수입액을 다른 이상한 말로 바꿉니다. 별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00분의 10하고 이 부분. 답은 4번.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거용입니다.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 대장이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기부 등본은 뭐 소유권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환경 조건의 비선호 시설. 일단 환경 조건은 비선호 시설이 아닌데요. 비선호 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인데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일단 여기부터 이상합니다.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 암기법 보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주거용 토, 임, 입관, 비거치 토지 이용 계획 임대차 확인사항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거리 예정 가격 취득 조세 종류 및 세율 해서 토, 임, 입관, 비거치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비주거용은 토, 입, 관거치 토지용은 토, 입, 비거치 입관공은 거치제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보시면 비선호 시설 이렇게 나왔죠.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죠.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개공이라고 바꿔주시고 확인하여 기재한다. 3번이 정답. 이런 거를 보기가 때 확인 좀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되고요. 4번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거 몰라도 되겠죠. 5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임대차는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임대차하는 거죠. 그래서 안 적어도 된다. 답은 간단히 3번.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는 것. 기업,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렇죠. 폐업할 때 가져가서 반납을 해야 돼요. 원본을. 게시할 때도 원본 거는 거죠.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원본을 거는 것인데 폐업할 때 가져오라고 하니까 원본을 갖다 줘야 됩니다. 나머지 이런 거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법령에는 뭐 사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이 아니다. 답은 기억 하나. 간단하게 1번.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옳은 것은 항상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하면 X표로 해놓으시고 그래야 답을 반대로 체크한 일이 없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요. 여기 별표입니다. 별표.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바꾸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별표 꼭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0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5위 30개죠.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에서 5위 30개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5위 30개.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5위 30개.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옳은 문장으로 자주 나옵니다. 답은 간단하게 3번. 4번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별표입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겠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이죠. 1-1 암기법 다시 보면 양대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해당하는 암기법은 매매 업무 비밀 초과 거짓. 매매 업무 비밀 초과 거짓. 매매를 업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사실을 알면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반의사 불벌죄죠. 유일하게 초과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거짓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래서 매매 업무 비밀 초과 거짓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거가 있어요. 거거가 또 있죠. 거래 정보 사업자 정보 공개 위반. 지금 지문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를 명령 위반했을 때. 그래서 매매 업무 비밀 초과 거짓 거거 반드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1-1이다. 답은 간단하게 3번. 9번 갑은 2025년 10월 10일 자기 소유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공 일과 유효기간 5개월의 존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설명은 존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각과 을 간의 존속중개계약은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아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2번 을이 전속중개 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거래 계약서만 거래 계약서 5글자니까 5년이고 나머지 확인점 설명서 가운데 점 있으니까 5글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서는 3년. 3년. 4번. 5번. 갑은 2025년 10월 10일 자기 소유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공 1과 유효기간 5개월의 존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설명은 존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각과 을 간의 존속중개계약은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아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3번 의리 일간 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간 신문 또는 거래 정보망에 전속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개해야 되죠. 체결 후 7일 이내. 왜 7일이냐면 체결 후 할 때 치읓이죠. 그래서 7일이에요. 치읓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속 중개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을은 2025년 10월 20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7일 이내니까 10월 10일이니까 17일 이내죠. 5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의 일 이상 그렇습니다. 중개 업무 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가 아니고 문서로서 문서 2주일의 1회 이상 하고 문서 이 별표입니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 받아야 되죠. 개공도 받아야 되고 소공도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이 법인은 임원이든 사원이든 분사무소 책임자든 다 받는 겁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났으니까 받는 겁니다. 1년이 안 지났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1년이 지났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게 5번.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보너스 문제.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설립 및 설립 인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사 대통령이죠. 설사. 대통령 설사했어요. 설사 대통령 설사. 설사 대통령이죠. 2번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서국이죠. 서국. 서류는 국토교통부령. 서국. 설사는 누가 한 거죠? 대통령이 한 거고.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이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 몇 명이죠? 300명. 이건 암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왜 지체 없이냐면 총회 할 때 치으시죠. 지체 없이 할 때 치으시죠. 치어. 총회 지체 없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다 옳은 거니까 아니죠. 4번이 틀렸죠. 4번 4번.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틀린 지문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답은 4번 지체 없이. 2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위임행위 암기법 보겠습니다. 입차차 우우보보
입차차 우우 보보.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인의 지위 포기. 우선 매수 신고. 공유적보.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거. 보증 입찰 보증. 보증금 반환 신청해서 입차차 우우 보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보증이 제공할 수 있다. 입차차 우우 보보할 때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표. 일반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할 때는 이게 맞는 말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등록 전입니다. 등록 전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은 틀린 것입니까? 옳은 거. 4번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건 카드 철에서 정확하게는 사건 카드 철에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번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그렇죠? 법인일 경우 4억, 개공일 경우 2억이죠. 똑같습니다. 금액은. 답은 2번.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죠. 왜 10일이냐면 이 이자 거꾸로 하면 10이 되겠죠. 10일 이렇게 암기했어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국토교통부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10일 국토교통부령 주된 사무소 답은 그냥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보너스 문제.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 다음 행위 중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절등치. 절등치 찾아라 이거죠. 암기가 더 있어야 되니까 암기법 보겠습니다. 이거사 이양어바 최근에 중개했냐? 이거사 이양어바 최근에 중개했냐? 이중 등록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나오면 절등치예요. 사망의 산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최근 1년 이외 업무 정지 후 재업무 정지. 자, 상등치는 1년에 3회 업무 정지 3회로 시작합니다. 과태료가 붙고 근데 절등치는 1년에 2회 업무 정지 이렇게 2회로 시작을 한다. 별표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보존 고용 상한 위반 개공 소공 합판수 곱하기 5배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사 이양어바 최근에 중개했냐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 한수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자 들어간 거 소등이죠. 소등은 절등치예요. 나머지
이중사무실, 임시시설물, 이중계약서 이런 거는 절등치가 아니겠죠. 왜? 소등이 아니니까요. 이중소속, 이중등록만 절등치다. 그래서 소등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써놓으시면 돼요. 그 문제 딱 보셨을 때 절등치네. 이거사 이양어바 최근에 중개했냐? 이, 거, 사, 이, 양, 어바 최근에 중개했냐?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쓰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직접 거래한 경우 없죠? 여기에 땡.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이죠. 이거사 이양 어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답은 2번.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나머지는 다 상등치가 되는 거죠. 이중 계약서 이자가 들어가죠. 근데 소등이 아니니까. 소등은 절등치니까. 이중 계약서는 상등치가 된다. 매매를 업으로 1-1 상등치. 임시중개시설물 소등이 아니니까 상등치 1-1 해서 답은 간단하게 2번. 그래서 암기가 확실하게 돼 있으셔야 됩니다. 15번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격 정지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소공인 자격 정지 금투투 서서 확인 금투투 서서 확인 1-1 3- 등의 금지 행위 투 이중 소속 투 이중 계약서 또는 허위 기재 서서 확인 계약서 거래계약서 서명란이 누락 써 확인 설명 써 서명란이 누락 확인 설명 불성실하게 한 거 근거 자료 미지시 인장 등록 미행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해서 금투투 서서 확인 금투투는 6개월 서서 확인은 3개월 정지기간 그래서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공이 다른 개업공시사 법인에 입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 투투 금투투 할 때 투 금투투는 6개월 서서 확인은 3개월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서서 확인할 때 써 확인할 때 확인 설명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투투 서서 확인할 때 서서 확인은 3개월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금지 행위 금투투 서서 확인 금투투는 6개월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금지 행위 금투투는 6개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금지 행위 금투투는 6개월 해서 옳은 것은 2개. 그래서 자격 정지 반드시 금투투 서서 확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30mm죠. 네? 인장은 7자랑 친하죠. 숫자 7. 7에서 30mm.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이렇듯이 7자랑 친합니다. 인장은. 그래서 답은 그냥 1번 무찔러 가세요. 2, 3, 4, 5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도 볼까요? 저는 봐야 되겠죠. 2번 개공 및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다.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다. 4번 소공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공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렇다. 특이사항 없죠? 그래서 답은 그냥 1번. 이런 문제는 5초 컷입니다. 5초 컷. 5초 만에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벌 규정은 소공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니다.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이다. 틀렸고.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이중사무소죠. 개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대가 하는 행위죠. 나쁜 행위들. 양대가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다 하는 거죠. 다 1-1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틀린 거니까 1번이 답. 무찔러 가야 되겠는데요. 안 봐도 되는데 보겠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하나만 매겨라. 4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 공인 중개사는 쌍방 대리,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3.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3. 여기 옛날 거니까 그냥 3차로 3자로 쳐주세요. 못 고쳐놨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 개공이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거. 4번도 옳은 거. 답은 그냥 1번. 무찔러 가세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은 3개월을 초과한 후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 3개월을 초과하는 거면 신고를 해야죠. 휴업 2번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증 없어요. 처음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 놓죠. 등록관청에다가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맨날 여기 바꿔서 내네요. 답은 2번. 그냥 붙질러 가셔야 되고 3번 중개업 재개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그렇다. 등록증이 없으니까요. 4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이 휴업 사유인 경우에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그렇죠. 징집도 되고 질병, 취하, 임신 및 출산 이것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거죠. 별표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 그래야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답은 2번. 법령상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번 법인이 아닌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2억 원 이상이다. 법인은 4억. 3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공은 30일 이내. 공손하게 15일이죠. 공손하게 15일. 30일 꽉 채우지 말고 공손하게 15일. 4번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답은 자동으로 5번이고요. 중개 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옳은 문장으로 자주 나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답은 5번.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 취소 암기법 먼저 보겠습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부양 정지 범사사사 횡배. 부양을 정지하면 깜빵 가죠. 부양 정지 범사사사 횡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양대 양도되어 양대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또 중개 업무 범사사 횡배 위법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여기 금고입니다. 금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단체 조직죄 사무소 위조 변조죄 사무소 위조 등 행사죄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해서 범사사사 횡배 암기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부양정지 범사사사 횡배 자격 취소 사유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부양정지 범사사사 횡배 할 때 양도되어 양대.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 5년이 아니고 3년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또 다른 법인인 개공에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 부양 정지할 때 정지 처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3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거니까.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의 반납은 교부한 시도지한테 해라. 소재지가 아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죠? 취소니까 치읓이죠? 그래서 7일입니다. 치읓 쉽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를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이죠. 2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만 받아라. 동일 당사자 간의 임대차 아니고 매매권. 3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일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거죠. 반대로 써놨어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료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 각각 받되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확하다.
특이사항 없죠? 5번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 보수료 거래 금액의 1천불 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현재 2025년 임대차는 지금 얼마죠? 얼마까지죠? 1천분의 6까지. 매매는 1천분의 7. 이게 한도입니다.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답은 4번.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분양권 매매 경우 분양 금액. 그렇습니다. 옛날 문제라 이렇게 나온 건데 원래는 지금 바뀐 거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 건데 공급 계약이 있고 전매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분양 공급가액, 그다음에 발코니 등 옵션 비용, 그다음에 프리미엄, 그다음에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 그다음에 부가세가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예, 요걸 다 적어야 돼요. 이게 다 해서 분양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니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 매수 용도를 꼭 써라. 가볍게 보시고요. 디귿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죠. 왜 그렇죠? 집합 지읒 전용 면적 지읒 그 외인 경우에는 연면적. 리을 매매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 꼭 써야 되겠죠. 공동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다 5번.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공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그렇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공고할 수는 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그렇다. 암기법 보겠습니다. 암기법. 음보, 신체 전공, 은보, 신체 전공,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개공은 당연히 되는 거죠. 저희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고. 음보, 신체 전공,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최신관서는 우체국 보험법 따른 최신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보, 신체 전공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공제사업을 하는 음보, 신체 전공 할 때 공.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음보, 신체 전공할 때 우체국이나 보험업 따른.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절대 안 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매도인 명의로
하지 말고 차라리 개공에게 저희한테 맡기세요. 답은 4번.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그렇다. 답은 그래서 4번.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용으로 바꿔주세요. 해양부용으로 써 있는데 국토교통부용으로 바꿔주시고 근데 어차피 틀렸어요. 설사는 누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설사하죠. 설사는 대통령이 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공도 이것도 개공이라고 바꿔주시고 개공. 죄송합니다. 용어를 안 바꿔놨습니다.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만 됩니다. 일반 개공은 안 되죠. 3번 여기도 개공으로 바꿔주시고 아이고 참 안 바꿔놨네요. 개공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중개 시설물 양대가 하는 행위죠. 양대 1-1 그다음에 상등치 왜 상등치죠? 소득이 아니니까요.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게 절등치죠. 이 두 개가 아니면 상등치입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런 거는 상등치. 소득만 절등치. 별표. 4번 다른 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공은 개공 종별에 다른 개공과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중개사무소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는 1인 이상의 중개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답은 4번.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이 법상 공인중개사법상 우리나라 외국에서 딴 거는 아니다. 답은 그냥 1번 무찔러 가시고요. 2번 모든 개공은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부칙 개공이라고 이게 있을 때 지문에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부칙 개공이 거의 없으니까. 부칙 개공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그다음 폐업한 후 다시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3번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주관적 의사가 있느냐, 의해서 결정된다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4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전에 왜 줍니까? 거래 계약서를 쓸데없이 거래가 완성되고 해줘야죠.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정전업 권유 이걸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정전업 권유 업무 등에 관련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정전업권 6. 규람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미성년자 결격 사유입니다. 미성년자는 등록이 안 돼요.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 자격증 취득은 가능한데 개설 등록은 안 됩니다. 2번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답은 2번. 3번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는 숫자 2자랑 친하죠. 자, 등록의 결격 사유 이거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집행유예만 숫자 2자랑 친하고 나머지는 3자랑 친해요. 위에 보시면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통 3년 3자랑 친한데 집행유예만 2자랑 친하다. 결격사유다. 4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경우 당시에 법인이 임원이었던 자로 처분을 받을 당시 여기가 중요합니다. 처분을 받을 당시 여기를 다른 말을 바꿔놓습니다. 아끼지 마시고요. 5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복권이 돼야 되는데 복권이 안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답은 간단하게 2번.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업, 법인인 개공은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도 할 수 있다. 토지는 절대 안 됩니다. 토지를 뭐 주택 용지라든지 다른 말로 쏙 바꿔서 출제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토지는 안 된다. 주택, 상가건축물 분양 대행 할 수는 있는데 토지는 안 된다. 기억 틀렸고 기억이 X, 기억이 O인 것은 나가리. 니은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인도 되고 개공도 되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하고 다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2번 나가리. 디귿 개공이 중개 보조는 해고한 때는 지체 없이 벌써 틀렸죠? 쫑십이죠, 쫑십. 고용관계가 종료됐으면 10일이네. 그래서 저희가 쫑십으로 암기를 하죠. 예, 그래서 디귿 X. 디귿이 X니까 3번은 디귿이 5니까 나가리. 답은 1번 나왔고요. 리을 개공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공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시에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설 등록 신청 시 사용한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죠. 건물주가 아니고. 그래서 리을 X. 답은 1번.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통 공법에서 기준 그러면 국장이죠. 근데 저희는 대통령령이죠. 설사 누가 하는 거죠?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 해서 설사 아까 했던 거죠. 대통령이 설사하는 거죠.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 이게 개설 등록 기준이에요. 예, 같은 말이죠. 2번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 회사인 경우라도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 사회적 협동조합만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 다른 상법상 회사인 경우 5천만 원 있어야 되죠. 3번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고 사용대차 해도 되고 사용대차 무상으로 쓰는 거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보통 같이 하죠. 인장 준비 못했을 때만 따로 하시면 되고. 그럼 답은 자동으로 5번. 개공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되는 게 아니고 절등치나 쌍등치 처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실효되는 건 아니다. 답은 5번. 29번 개공이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떠오른 것은 가족 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입니다. 15. 알고 계시고요. 원래는 10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데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2번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 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 만료 후 2년이 아니고 1년. 1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 3번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평장은 안 됩니다. 평장은 평평한 거죠. 평평한 거. 봉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외형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이렇게 외형으로 객관적으로 표시가 없는 거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4번 단순히 토지 소재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어려운 문장인데요. 약간 설치 승낙만으로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때는 분묘 기지권이 발생이 되는데 분묘 기지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그런데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물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자동으로 5번.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소유지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 이후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승낙 없이는 안 된다. 답은 5번. 30번 개공 갑이 정소유의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 문제가 나왔네요.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과반수는 아니죠. 2분의 1이 넘어야 되는데 딱 2분의 1이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과반수가 아니고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 이득 청구가 가능하겠죠. 기억 들어가야 되고. 2번, 4번 나가리. 니은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또 과반수가 아니네요.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결정할 수 없다. 그렇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니은 들어가야 되고. 다 있네요. 디귿.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과반수 을은 X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과반수면은 할 수 있다. 디귿 들어가야 되고. 답은 나왔네요. 리을까지 다 옳은 거네요. 을과 병은 X 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렇다. 그냥 민법 문제니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정해져는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습니다. 암기한 거 있죠? 거래계약서. 하나, 둘, 셋, 넷. 거래계약서 5글자. 5글자니까 5년 동안 보관. 확인점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이것은 5글자가 아니니까 3년.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별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상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되어 있고요. 자주 나오는 문장 아니고요.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답은 간단히 2번. 32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낙찰을 받았어도 가등기가 돼 있으면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 다 소멸되는 겁니다.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이 된다.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4번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답은 4번이고요. 소멸됩니다. 소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요. 낙찰 대금에 이 전세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낙찰금에서 전세 금액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수할 일이 없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을 때는 인수하는 겁니다. 예,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되는 것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 그래서 경매하실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셔야 되겠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낙찰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인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해라. 그래서 답은 4번. 33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렇다. 가볍게 보세요. 농지법 비중을 많이 그렇게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옵니다. 2번 공유 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할하는 거니까요, 원래. 원래 있던 거를 나누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또다시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예, 3개월 이상이고 그 다음에 3개월이 또 있는데 부상 부상도 3개월. 가볍게 알고 계세요. 답은 3번.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이내. 자,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주 나오는 게 외국인 관련 암기법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벌칙 및 과태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무허가는 2-2죠. 외국인 관련 유일하게 벌칙인 거 2-2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 그런데 매매 계약은 30일 요거 별표입니다. 과태료 300만 원. 그 다음에 방금 지금 지문에 나온 거 계약 외 원인 상속 경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법인의 합병 법원의 확정 판결 등 이거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계속 보유도 마찬가지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죠. 과태료는 100만 원씩. 그래서 계약 외 원인 6개월 계속 보유 6개월 똑같이 요거를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 34번 개공이 갑소유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이 소유자 을이 임대차한 사람이네요.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이 전부죠, 전부. 전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받지 못한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는다.
점유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집을 비워도 되는 거죠. 예. 3번 을이 액수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며 확정일자를 요한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랑 상관이 없고 그것은 소액일 때 확정일자랑 상관이 없이 대항력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 금액별로 나눠져 있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집주인이 바뀐 거죠.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승계되는 겁니다. 기존에 보증금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임차인과의 관계 다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옮겼다고 해서 보증금 못 돌려줘. 이건 아니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럼 답은 자동으로 5번이고요. 을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각각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그렇죠. 이거 바뀐 거죠. 입장이. 원래는 임차인이었는데 을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집주인이 된 거니까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답은 5번.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확인설명서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암기법 기본 확인사항 주거용일 경우 토임 입관 비거치 토지 이용 계획 임대차 확인사항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거래 예정 가격 취득 조세 종류 및 해서 토임 입관 비거치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공통사항은 대상 물건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기부에 있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거치 이렇게가 있는데 공통사항 대상 물건 표시하고 권리관계는 암기법에서 발음을 안 하죠. 예. 그런데 거치는 발음을 합니다. 암기하기 쉽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공통사항이다. 어떤 거랑 공통사항이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입관공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네 가지 모두의 공통사항이다. 자, 주거용은 토임 입관 비거치, 비주거용은 토입 관거치, 토지용은 토입 비거치, 입관공은 거치제. 이렇게 해서 기본 확인사항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보기에서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토지, 입관공용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렇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별표. 나머지는 또는 이 두 가지는 및 확실히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할 대상이다. 그렇죠. 공통상이었죠. 아까 취, 거치, 토입 입관 비거치, 토입 관거치, 토입 비거치, 거치제 해서 공통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암기가 돼 있으면 문제가 금방금방 풀려요.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자, 이거 별표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비주거용에는 비가 비선호 시설이 없죠.
비주거용 토입 관거치였죠. 토지용이 토입 비거치. 토지용이 비선호 시설이 있는 거였고 비주거용은 비가 없어요. 토입 관거치니까.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니까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비주거용이 아니고. 5번 입광공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서식 기재란이 없다. 그렇죠. 거치제니까 입이 없죠. 거치제니까 거치제 여기 거치제. 그래서 암기법 토입 입관 비거치 토입 관거치 토입 비거치 거치제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6번 개공이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렇다.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된다. 2번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 이내로 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내. 매각 기일부터 일주일 이내 검사하는 단계죠. 심사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결정 기일은 법원에서 낙찰이 되고 일주일 이내 심사하는 단계다. 3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그렇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감정가의 10분의 1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 4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고 낙찰된 금액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매각대금 10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재매각 절차니까요. 쉽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은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난인해야 한다. 그렇죠.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난인. 나머지는 또는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 난인 아니다. 또는 답은 3번.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난이라는 난이 있다. 그렇다. 5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 특이사항 없죠? 답은 간단히 3번. 38번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액수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다른 사람이네요. 예, 갑과 을이 매매하는가 동시에 을이 임차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을이 다른 임차인 병에게 액수주택을 보증금 3천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야 되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한 것은 2억 원 이상이니까 2억 원은 2억 원 이상이죠. 아, 여기 매매 교환 같이 합쳐서 2억 원 이상 0.4% 해서 248 80만 원이죠. 80만 원 확보. 그 다음에 임차 월차인 곱하기 100 2천이죠. 더하기 3천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 0.4%니까 5, 4, 20 5천이니까 곱하기 0.4 20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원 확보. 그래서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거는 100만 원. 답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39번 개공 갑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영에 적용을 받는 을 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항상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죠, 임차인. 병이 임차인인가요? 네, 병이 임차인이네요. 그래서 옳은 거. 병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가죠, 상가. 상가니까 3기. 주택이 2기.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 을 당신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거 아니야. 보증금 안 줬으니까.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병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을은 건물의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 이렇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대부분을 철거함으로써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기에 연체했을 때 3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볍게 보시고요. 답은 그래서 한 개. 틀린 것이니까 한 개. 2번. 40번. 개공 갑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소지하는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상 X부동산에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때는 그렇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답은 그냥 1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X가 아파트인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공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지금 계약서 누가 쓴 거죠? 개공이 쓴 거죠. 개공이 썼을 때는 개공이 써요. 15일 아니고 30일 이내. 3번 X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인 경우에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개공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지금 규제 지역이라고 안 나와 있죠?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규제 지역에 안 써 있으니까 5억 원이 아니고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4번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의 농취증이 발급 없이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라도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되죠? 발급 없이가 아니고 발급 받아야 됩니다. 5번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즉시 아니고 1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가볍게 보세요. 농지법. 답은 그냥 1번.